저는 하루에도 100번 넘게 이놈의 발레를 왜 했을까를 생각 많이 했어요. 하늘이 쨍한데도 비가 올 걸 아는 몸이거든요. 뼈와 근육이 얘기를 해주니까 몸을 계속 부러뜨리고 바꾸면서 춤을 춰야 했죠. 거울을 다 부셔버리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 순간들도 있고. 포기할까 했던 적은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젤,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발레리나 김주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누아 들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좀 찾아봤더니 야구로 치면 월드 시리즈 MVP,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받기 전에 강수진 선배님이 먼저 받으셨고, 네. 저는 좀 시간이 흐른 후에 2006년쯤 받았고, 그 전해에 올려졌던 전 세계 모든 작품과 모든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상이죠. 근데 제가 받았던 그 상은 100% 국립발레단에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한국 발레계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증명할 수 있었던 상이기도 해서 저 혼자 잘해서 받았다기보단 모든 프로덕션부터 만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 의미가 조금 컸었어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발레계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전 클래식 발레로 상을 받았거든요. 해적이라는. 동양 그것도 한국에서 이런 클래식 발레를 올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놀라시긴 하셨었어요. 네.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그 업으로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이렇게 진출하면 어깨 으쓱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니들 몰랐어? 나 부누아 들라 당스야.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네. 조금 있었던 아, 그죠? 네, 먼저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잖아요. 몇 살 때 가신 거죠? 부모님의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92년도, 91년도면 구소련 체제일 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저는 제 꿈의 발레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중3 때 반년 동안 부모님을 졸라서 학교 자퇴서도 제가 직접 내고 간 거였어서 학교도 자퇴를 해요? 그때는 꼭 가야만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보슈 발레 학교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특강을 오셨어요. 제가 특강을 갔다가 쿠즈네소바라는 선생님께서 같이 러시아 가면 너 좋은 발레리나 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그래서 네, 그러고 갔죠, 저는. 이번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실패의 기록이 더 많다. 근데 사실 지금 계신 모습을 보면은 실패를 별로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움직임의 어떤 제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이야기, 저의 어떤 철학 이런 걸 표현해야 하잖아요. 기능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는 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술가로서 겪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겠지만 근데 제 인생에서 실패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정말 그 언제나 모든 작업이 특히 발레라는 예술은 계속 저를 들여다보는 순간들이더라고요. 누군가와의 경쟁이면 차라리 조금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의 저를 뛰어넘는 표현을 해야 되고 어제보다 나은 라인이 나와야 되고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작품을 매번 다른 백조여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루 종일 100번의 실패를 맛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라인이 나올 수가 라고 하다가도 어떤 날은 진짜 거울을 다 부셔버리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한 동작을 지젤이라는 동작 중에 사선으로 표현하는 지젤에 특화된 라인이 있어요. 팔 관절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뼈가 엄청 뾰족해서 사람 팔꿈치가 다 그렇죠. 그런데 유난히 라인이 조금 지저분해서 발레는 이렇게 군더더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쳐주면 안 되고 얘를 올리고 얘를 올려서 깨끗한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 라인이 안 나와서 발레단 리허설 끝나고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거 하다가 울고 간 적도 있어요. 꼬리배기 싫어서 제가 난 지젤로 날아가고 싶은데 안 날아가지는 거죠. 너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난 지질이어야 되는데 거울을 봤는데 인간이에요. 영혼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저는 러시아에서도 체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20대 때도 제가 한창 한국 국립발레단에 와서 주인공을 하던 시절 저희 또래 발레리나들이 정말 아름다운 바디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진 조건에 대한 컴플렉스가 무척 심했죠. 예를 들면 뭐 토슈즈를 신기 편한 발이 있고
그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릎도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는 발등도 별로 나오지 않았고 무릎도 그냥 너무 뻗정하게 일자여서, 그리고 저희는 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골반을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는 골반도 조금 안으로 말려 있어서 그렇게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몸을 계속 부러뜨리고 바꾸면서 춤을 춰야 했죠. 근데 그걸 갖고 태어난 친구들이, 너무 아름다운 바디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 발레적 관점에서 저는 항상 컴플렉스를 갖고 움직여야만 했죠. 왜냐면 발레는 인간의 신체로 가장 아름답고 긴 라인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몸으로 여러 이야기를 표현해야 하니까.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됐을 때 훨씬 길어 보이는 라인이 있어요. 팔자걸음 걷잖아요, 발레리나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턴아웃을 해서. 그래서 저는 발레 전공하는 학생들 보면 찡해요. 정말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쉬지 않고 제 자신과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지 못한 거, 제가 이루고자 하는 라인, 그걸 계속 마주하면서 나의 부족한 걸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매번 나의 부족하고 가장 못난 나와 봐야 되잖아요, 거울로.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의 감정까지 느껴야 되잖아요. 힘들거든요. 발레하는 친구들이 좀 덤덤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그 싸움을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조금 이겨내고 덤덤함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비전문가가 볼 때는요,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잘하는 줄 잘 모르겠어요. 다 이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예술이 조금 어렵긴 하죠. 몇백 년 동안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으로 따지면 차이콥스키가 정해놓은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를 재해석하는 차원의 음악이면 괜찮지만 틀린 노트를 연주하면 틀렸다라고 알잖아요. 그쵸. 근데 네. 발레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죠. 뭐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이 있고, 뭐 암바, 아나방, 알라세콘이라는 팔 동작들도 다 있고, 정확한 위치와 몸이 정확히 가야 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움직이는데 되게 멋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각이 있나요? 그럼요. 근데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하면서 자기 몸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 동작을 꺼내야 될 때는 정확한 그 각도를 딱 꺼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까. 예를 들면 24마리 백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백조들은 똑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튀는 백조는 틀린 거예요. 네. 팔 길이가 다르면요. 팔 길이가 다르지만 정확하게 팔 그 위치에 어느 정도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발레단들은 어느 정도 표준의 키 이하를 거의 뽑지 않죠. 그래서 신체를 보고 뽑잖아요. 그럼 그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발레 너무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많죠. 클래식 발레를 올리는 발레단에 들어가긴 쉽지가 않죠. 근데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 있는 춤을 추거나 좀 컨템포러리한 작품을 하는 곳은 오히려 그런 개성들이 장점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색깔이 맞는 컴퍼니들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클래식 발레를 추고 싶은 발레리나들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발레리나들이 똑같이 추는 춤 안에서 김주원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게? 네, 가능하던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은 동작 안에서 제 목은 이렇게 생기고 제 턱은 이렇게 생기고 제 팔 관절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표현해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백조요수의 오데트 역할을 한다면 몇백 년 동안 정해져 있는 뿌띠빠 이바노프의 안무를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그 발레리나가 보여요. 네, 그래서 팬들도 있고 그 발레리나의 그 공연은 매번 매진이 되고 그녀의 해석이 좋으니까 보게 되고, 강하게 확 하는 동작이 있다면 누군가는 부드럽게 한다거나 약간의 그런 차이들. 혹시 10대 시절에 제일 안 됐던 동작이 뭐예요? 저는 10대부터 20대, 30대 춤추는 지금까지도 제 발이 되게 안 예뻐요. 발레리나의 발 조건에 아주 많이 부족해요. 아치가 높고 발등 고가 이렇게 나와야 토슈즈 안에서 발이 생겼을 때 이 휘어진 각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라인처럼 보여져요. 잘리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뼈와 근육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마디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비슷한 높이여야 토슈즈를 신었을 때 하중이 골고루 가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너무나 길다 보니까 발등에 무리도 많이 가고 고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꺾고 비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발이 힘들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모양이 좀 변하더라고요. 네. 옆으로 뒤집어서 여기를 꺾어버리면 이렇게 서 있는 발처럼 보여져요. 엄청 아팠어요. 근데 저 말고도 각자들 그런 노력을 아마 다 할 거예요, 발레리나들.
자, 제 춤을 되게 못 추거든요. 차라리 못 춰서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딱 이렇게 봤을 때는 프린스 재질이세요. 정말로요? 외모나 이렇게 태나 백제요소 왕자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러시아의 세계적인 발레 학교 중에 바가노바의 교훈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신체에 깃든 재능은 재능도 아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각자가 가진 조건을 가장 잘 사용하고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몸을 아름다운 신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나의 신체를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이다. 그러니까 가진 재능도 갈고 닦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근데 갈고 닦아봐야 어떤 색깔인지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까 타고난 재능이 엄청 많아도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군요. 저는 노력이 필요한데 되게 영리하고 현명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제 파악이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슬프다. 내가 네. 뭘 갖고 있고 뭐가 없는지. 그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야 노력을 현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재능이 있잖아요. 훌륭한 바디를 가졌지만 근력이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재능이랑 노력은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걸 재능이라고 보자면 타고난 재능 옆에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노력으로 될 수도 있지만 뭐 예술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쌍둥이처럼 같이 있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에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발레리노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몸이라면, 그렇다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인 재능 플러스 예술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역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심사를 하면서 다른 무용수들을 볼 때 재능과 노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쟤는 노력은 미친 듯이 하는데 아우 너무 아깝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결핍이 다 있어요. 신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결핍도 있고, 누구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하나에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결핍을 이겨낸 표현을 하는 사람 보면 훌륭한 무용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저는 무대라는 곳은 벌거 벗겨지는 곳이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특히 발레나 춤은 몸을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의상 뒤에 숨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자기를 얼마만큼 그 결핍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무용가들은 다 결핍이 있어요. 결국에는 노력에 조금 더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또 으쓱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혹은 체중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날씬한 몸이 필요한데 그 날씬한 몸이라는 기준이 일반인이 말하는 날씬한 몸이 아니잖아요. 훨씬 얇은 몸이잖아요. 게다가 발레는 남자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들이 있어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발레단에 있으면 1년에 거의 150회 정도 공연이 있고, 네.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백제요소 공연 한번 하고 나면 한 1, 2kg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리허설을 그 에너지만큼 더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잘 먹어요. 다이어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학생 이후로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프로로 오고 나서는. 저는 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못 먹게 했으면 발레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저 죄송한데 고기 몇 인분 먹어요? 저 한 3인분?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에너지가 많으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발레 동작 자체가 신체를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피트니스 하듯이 근육 운동들도 엄청 해야 된다 그러던데. 네, 남자 여자 다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요. 네. 발레리나들 같은 경우는 팔의 근육이 조금 생기기가 힘든 구조긴 해서 상체 근육이 있으면 사실 춤출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팔 운동이나 상체 운동은 또 따로 하기도 하고, 발레리노들은 이제 여자를 들고 점프와 많은 회전을 하려면 사실 몸의 근육의 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 운동 많이 해요. 저는 코어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요. 제가 2017년쯤에 디스크가 한번 터져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를 누워서 생활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 거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먹는 거, 화장실 다 누워서 해결을 했어야 하다 보니까. 근데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해서 지금은 춤을 추는데요. 코어 운동을 하루에 2시간 반 그렇게 해야 춤을 출 수 있고, 제 척추 옆에 있는 근육들이 강하게 척추를 잡아주니까 코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죠. 오늘도 하셨어요? 네. 루틴 좀 여쭤봐도 돼요? 뭐뭐 하시는지?
일단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누워서 안쪽 근육 기르는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해요. 운동을 하고 일어나서 코어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플랭크를 액티브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어 운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짜서 한 1시간 정도를 하고 그 다음 뒤로 이제 다리 차기 하는 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밸런스 운동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스쿼트를 꼭 해야 하거든요. 스쿼트는 하루에 많으면 300개? 일주일에 한 3, 4번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걷고. 일과 때문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도 있었다면서요. 일과 때문이라기보단 일정 끝나고 들어와서 근데 그 다음날 일찍부터 일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하고 그 일정을 소화하기가 걱정이 돼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무대에 쓰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력이 정말 계속 떨어져요. 그 근력을 유지하려면 정말로 한 해 한 해 운동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토슈즈를 신으려면. 토슈즈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그 발레리나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감탄할 때가 발 모양 사진 보면서 많이 감탄하잖아요. 토슈즈가 도대체 몇 개나 버렸을까 싶기도 하고 1년에 몇 개 쓰세요? 예를 들면 백지효수 공연에 토시즈 2개 신거든요. 그럼 백지효수 리허설을 하는 내내 엄청 많이 신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소모품이어서 물러지면 못 써요. 일주일에 거의 뭐 7켤레 신을 때도 있죠. 5켤레씩만 잡아도 1년에 250켤레. 그럼 거의 10,000켤레네요.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클래스 할 때도 신고, 공연할 때도 신고, 뭐. 토슈즈 같은 경우에 뭐 신발 길들이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토시즈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발에 가장 좋은 토시즈를 찾아야 하고, 그 브랜드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핸드메이드 하는 곳은 장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발에 맞는 토시즈를 찾고, 또 그 토시즈를 그냥 신는 게 아니라 리본도 달아야 되고, 고무줄도 달아야 되고, 제 발에 맞기 편하게 앞에 꼬매기도 해야 되고, 그 토시즈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앞 코가 조금 긴 토시즈가 저는 편하니까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토시즈를 신죠. 그리고 테이핑을 발가락에 엄청 하고 엄지가 2번째를 누르니까 여기 실리콘을 사이사이 끼고 발끝에도 실리콘 패드를 끼고 뭐 이런 게 다 발레리나마다 조금씩 달라요. 양털을 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발레단에서 제 모습을 기억하는 후배들은 리허설을 하거나 앉아서 토슈즈 꼬매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2박 3일 어디 그냥 갈 때 트렁크에 토슈즈 한 20개 여가서 여행 가서 토슈즈 꼬매고 와요. 어려운 순간들이 오잖아요. 포기할까 했던 적은 없었나요? 저는 하루에도 100번 넘게 이놈의 발레를 왜 했을까를 생각 많이 했어요. 김주원이나 되는데 이놈의 발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발레리나를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내가 왜 이 짓을 이렇게 할까? 난 하늘이 쨍한데도 비가 올 걸 아는 몸이거든요. 뼈와 근육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저 아는 분들은 저한테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정말 쉼없이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너무 힘들다. 저는 어릴 때 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아이였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모든 자극이 너무 큰 자극으로 오니까 소리든 감각이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아이였기 때문에 발레를 만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춤을 추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땀을 흘리고 춤을 출 때 답답함이 없어지고 살아있다고 느껴지다 보니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제가 곧 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이제는 춤 때문에 죽고 싶었던 때가 훨씬 많았던 시기를 조금 지나서 모든 무대가 마지막인 나이가 됐거든요. 예전에 쳤던 백주유수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끝냈던 무대였고 근데 이제 모든 무대들이 그럴 테니 이제는 행복해요. 춤출 때. 내려갈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걸 아나 봐요. 지금까지 무대에 몇천 번을 오르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 이날은 좀 잘했다 싶은 거 있나요? 제가 춤을 춘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는 35살 이후였거든요. 그 전은 제가 좀 힘들게 춤을 췄던 시기인 것 같고 그때가 아마 발레단을 나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국립발레단을 퇴단하고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제가 만든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하기 시작했는데 관객과 이렇게 완벽하게 함께 울고 웃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했어라기보단 난 오늘 진짜 춤을 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무대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더 좋은 표현, 더 좋은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갈고 닦고 노력을 해온 우리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생각할 때 발레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발레는 리허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발레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도 배우고 죽음이라는 것도 발레를 통해서 먼저 느껴보고 결혼도 발레를 통해서 너무 많이 해보고 모든 감정이나 어떤 인생을 발레에서 많이 배웠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삶이 발레 춤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발레라는 것이 저를 이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장시간 발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이 있기 전에 인간 김주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의 즐거운 이야기는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